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강달러 현상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타격을 입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미국의 각종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완전히 꺾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미국 국채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증권 시장에서는 투자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는 뒤에 이어지는 섹터 분석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테마 장세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이야기들 나와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실지 오늘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오후장을 1시간 정도 앞두면서 지금까지 어떤 시장 흐름이 있었는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240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400선은 그래도 방어해 가야 할 텐데 장 마감까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675선에 움직입니다. 680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 넘게 빠지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제도 외국인이 빠졌는데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나 싶던 기대감이 어제 한풀 꺾였는데 오늘까지도 계속 빠지면서 이 실망감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동반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에는 사실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장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미국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반도체단 또는 2차 전지단에 조금은 상승 재료는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개별 종목마저도 현재 3% 넘게 3.43% 빠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소부장단의 종목들까지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이어서 약세를 함께 받아가고 있다는 점 참 아쉽기도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그래도 빨간불 켜주는 종목이 있을까 좀 기대를 해봤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상위단에서 빨간불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래도 개별 호재가 있습니다. 미국 엑셀시오 에너지캐피탈에 7.5기가와트 규모의 ESS를 공급한다라는 계약 체결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졌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한 하락세가 참 아쉽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어제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렇게 바이오단에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동반 하락 나타납니다. 현대차와 기아 오늘도 내리고 있고요. KB금융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그래도 오늘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빨간불 홀로 켜주고 있다는 점은 참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전반적인 이 제약바이오단의 약세에 맞춰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HLB는 그래도 다행히 지금 상승 전환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장 초반에는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휴젤은 자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과 함께 현재 2.72% 오르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천당제 제약이 오늘 크게 올라줬는데요. 그 덕에 엔캠을 제치고 시가총액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전문가님은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또 어제에 이어서 참 어려운 흐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이번 주가 지금 오늘 끝나가는 시점에 주말을 아마 이제 현금을 좀 쥐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오버위크를 안 해야 되겠다라는 실망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조금 나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시장에 뭐 그렇다고 대규모 수급에 의해서 하방을 지금 내리꽂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문제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수입 의존도도 굉장히 강한 국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환율이 1,450원 이상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수입업체에서 사실 환율 100원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환율 10원 차이에도 민감한 판국에 지금 탄핵 사태 이전, 즉 우리가 개헌 발표가 나고 그리고 탄핵 뭐까지 지금 이어져 오는 상황에서
탄핵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지금 환율이 1,450원, 약 100원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수입업체, 그러니까 뭐 수출업체도 결국 수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가공이나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생긴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최근에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 권한대행이죠, 지금 대통령.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제2요구권을 딱 행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부권이죠.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지금 전국은 어떻게 보이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이게 아직 해결된 게 아니구나.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구나. 이게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속히 조금 전국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2요구권 행사하고 뭐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또 야당에서 또 탄핵안을 또 들고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대량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선물, 그다음에 뭐 현물에서 다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매도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 일단 빠져놓고 보자. 여기 대한민국 좀 불안한 것 같아. 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하루속히 좀 전국이 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증시는 반드시 빠르게 회귀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럼 언제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릅니다, 사실. 단지 이게 이 사태가 좀 빨리 진정이 되려면 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탄핵 재판이 빨리 헌재에서 빨리 이루어지든 아니면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하든 그런 게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당분간은 이 지지부진한 장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왜? 제가 뭐 수요일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쭉 그 반등이 왔어요. 그죠? 근데 요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잘 보면 탄핵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탄핵 인용까지가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시장이 급반등하기 시작해서 불확실성 제거죠. 그러면서 19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를 바로 돌파했거든요. 그 점을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역사적인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슷하게 반복되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올해 연말까지 시장이 녹록치는 않겠다라는 결론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환율의 상승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전국의 불안이 외국인의 수급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환율은 계속 오르면서 1,449.3원을 지나가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승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섹터가 분명 있기는 합니다. 어떤 섹터들이 지금 힘내주고 있는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승 섹터 중에는 SMR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오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SMR 관련 호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국제 컨소시엄에서 2조 8천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관련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참여하는 기업들인 두산 에너빌리티, 또 현대건설, 한전 KPS 등이 오늘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였지만 현재 탄력을 받아가기는 어려운 모습이고요. 일부 종목들에서는 오히려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한 가지 더 겹치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살펴봤더니 미국 테라파워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주 기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과 함께 두산
기반 에너빌리티 올라주고 있고요. 우리 기술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MR 말고 다른 섹터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인데요. SOS랩이나 퓨런티어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텍사스주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출시하기 위해 당국과 초기 협의에 나섰다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또 테슬라 측이 먼저 이 시 당국에 연락을 해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까지 함께 보도가 됐는데요. 앞서 10월 10일에 머스크는 이 로보택시를 텍사스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먼저 완전 자율주행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의 확신으로 돌아서는 모습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SOS랩 함께 올라주면서 8% 넘는 큰 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퓨런티어와 넥스트칩 함께 올라줍니다. 하지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라이콤은 현재 하락 전환하고 있는데요. 이 라이다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함께 주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소 중립 섹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받아가고 있는 섹터인데요.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탄소 포집, 활용, 저장을 뜻하는 CCUS 관련 기술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인데요. 석유화학 기업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트럼프 정부가 석유화학 기업들이 계속해서 추진해온 CCUS 관련 지원들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바이오황, 탄산칼슘 관련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올라주고 있습니다. 유니드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린케미칼, 태경PK, 캠트루스, 에코바이오 모두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 대표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브로드컴에서 나온 이슈 때문에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가 함께 주목을 받아왔었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오늘 오르고 있는 반면에 스마트 팩토리는 일제히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브로드컴에서 주문형 반도체인 ASIC를 통해 앞으로는 이 맞춤형 반도체가 필요한 고객들을 대거 확보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렇게 일제히 내리면서 유일 로보틱스 1.66%, 마음 AI 6.26% 떨어지면서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업황별로 상승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 함께 보셨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는 이어지는 전문가님의 강의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전문가님의 강의 함께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채널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실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이 탄력을 받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전에 이슈가 됐던 섹터들만이 순환매 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참 아쉬운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가님께 오늘의 강의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우리 투자해야 되는지 실전 강의 함께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내 심리를 먼저 다 잡아야 되고 이때 오히려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때 부안해동할 필요 없어요. 빠진다 던져야지 그게 투매예요. 투매인데 그런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 없고 자 이때 차분하게 강의 들으시면서 주식을 내가 잘못 배웠구나. 주식을 내가 이제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강의를 조금 차분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잘못해서 한 부분을 수정해서 가는 게 그게 결코 늦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앵커님도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잃는 건 남의 돈이 아니에요. 내 돈입니다. 내 돈 잃고 싶으면 급한 마음을 가지세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면 지금 시장 크게 이게 시장이 지금 당분간 크게 좋을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부안해동할 장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미
우리가 이제 한계치라고 보이는 2,400 약간 밑에 선까지가 한계치라고 보고 있어요. 그까지의 어떤 그거 기준점으로 보면 그거보다 더 빠져봤자 1%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언더슈팅이라고 불리는 건데 거기에 내가 부안해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1%, 2% 싸움하고 계시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이 포도송이 모양, 그죠? 포도상규균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이 포도상구균이 이제 이런 거에 걸리면 페니실린 계통의 내성을 만듭니다. 내성. 이 내성이 결국은 주사를 맞아도 잘 안 듣게 만드는 거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하고 안에서 싸우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안에서 막 싸워서 우리 애가 좀 더 강하게 이겨서 결국은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그래서 내 몸을 낫게 하는 그런 게 이제 페니실린 계통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내성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잘 안 나아요. 그러니까 이 내성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한 신약, 즉 그 신약에 대해서 임상 2A 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확연한 효과가 있어서 임상 2B상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임상 2B상은 뭘 의미하느냐? 대규모 인체 실험은 아니에요. 대규모 임상 실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임상, 즉 우리가 3상 들어가기 전에, 그죠? 3상 들어가기 전에 소규모로 인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가 굉장히 돈이 좀 그렇다고 뭐 3상만큼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요 기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기업이냐? 제가 어제 힌트를 숙제를 드렸죠. 요거 좀 찾아보시라고. 포도상구균에 대한 내성.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 다음 바로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딱 볼게요. 우리가 차트 참고하기 쉽잖아요, 그죠? 자, 어느 회사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안 켜놓고 했네요. 자, 바로 리가캠바이오입니다. 리가캠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 자, 임상에 들어갈 때쯤 돼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올랐다가 임상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임상 때까지는 주가가 좀 빠져요. 그죠? 그리고 다시 임상의 결과치가 나올 때쯤 되면 주가가 또 다시 오릅니다. 그죠? 그러다 임상의 결과, 지금 이게 1상부터 쭉 진행해 왔던 거예요. 임상의 결과치가 나오면 또 그 다음 임상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또 빠져요. 빠지다가 또 임상의 기대감으로 올라오죠. 그럼 지금 이렇게 빠졌다. 요거는 뭐냐면 임상 결과치에 대한 부분 때문에 빠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임상의 결과치가 나오면 그 다음 임상까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타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때문에 지금 빠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때문에 조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급하니까. 빨리빨리 수익 내고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 마음가짐들 때문에 결국은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건데, 과연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지금 사고 있겠냐 이 말이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이 신의 영역이 도전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장기적으로 지고 가는 애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도 보면 장기 투자했는 사람과 단기적으로, 그럼 이제 자, 이미 나는 리가캠바이오를 진입한 적이 없어. 그럼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 단기적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사람은 기대감에 의한
자, 기대감이 이제 임상을 이제 기다려야지. 다음 임상 2, B상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수렴되는 구간에서 진입인 겁니다. 그 수렴되는 구간에서 진입하면 내일 당장 뛰어오르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살살 모아가다 보면 어느새 임상에 대한 다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올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수렴되는 구간을 기다리면 돼요. 지금은 약간 하락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보면 지금 진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수렴되어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 진입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실전 강의에서 공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임상 2A상이 성공했어요. 근데 왜 빠져? 왜? 임상 2A상 성공했는데 더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공시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다음 임상 때까지는 자, 기대감이 이제 사라진 거니까 버블이 꺼지는, 즉 거품이 꺼지는 단계다. 그 과정에서 수렴되어지는 구간, 이평선들이 모두 수렴되어지는 구간이 내가 매수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공시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러다가 뭐 갑자기 뭐 또 임상 2, B상 진행 중에 해외로 기술 이전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공시 분석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본격적인 어제 거에 대한 이제 공시 분석에 대한 종목까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자, 오늘 기본 강의. 자, 예측할 수 있는 것만 예측하자.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을 함부로 유추해서 가지 말자.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의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 주식시장만 들어오면 전부 뭐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야. 전부 예측을 막 기가 막히게 막 근거도 없이 이제 올라. 야, 이 끝이야. 야, 지금부터 올라. 야, 여기에 끝이야. 이제 떨어질 거야. 어떻게 그렇게들 근거 없는 예측들을 그렇게 잘하는지. 그것도 전부 유추 해석이에요. 안 될 거야. 될 거야. 전부 근거는 없어요. 전부 유추 해석이에요. 이러하자는, 그러니까 뭐 유추 해석 자체도 내가 좀 근거가 있으면, 예를 들면 회사가 원래 이러했으니 그 정도의 유추 해석은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이 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거는 여러분 술자리나 친구들하고 잡담한 자리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걸 함부로 그렇게 예측하면 안 돼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측하면 안 돼요. 또 그거는 즉 예측을 했다가 어떻게 돼요? 잘못된 인식만 전해줄 뿐입니다. 우리 앵커님 저 너무 편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래 살다가 보면 야, 이렇게 될 거야. 좋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게 보통 생각하죠. 나쁜 전망 잘 안 하지 않나요? 초긍정주의 있잖아요. 맞아요. 좋게 해석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약간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아니면 내 식대로 해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좀 근거가 있어야겠죠. 앵커님 다운데요. 앵커님 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친구들 보면 근거 없이 막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있죠. 거의 점성술사 같은. 그 지금 제 주변에도 많아요. 온다. 야, 이거 아니야.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주식은 얘기를 아무리 잘해봤자
정말 얘기 정말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얘기 잘못하면 오만 욕 다 얻어먹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14년 정도 돼가는데 14, 15년 정도 돼갑니다. 이 일을 한 지는. 주식은 그 전부터 했지만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겠어요. 야 이건 뭐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떨어져? 이거 오를 때 팔지 마라 그랬어야지. 이런 오만 욕들을 다 합니다. 그거 안 들어 먹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측하면 안 된다니까. 유추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사실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근데 그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없이 막 하는 거는 결국은 다 유추 해석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명제가 똑같아요. 불가능의 영역에 수없이 도전합니다. 안 되는, 매번 틀리면서도 불가능의 영역에 수없이 도전합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온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가능의 영역에 수없이 도전해요. 주가를 마치 내가 점칠 수 있다는 듯이. 그 도전하지 마세요. 자, 인생을 나는 주식이 인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을 잘하면 돌이켜보세요. 수도 없이 도전했지만 수도 없이 실패도 했을 겁니다. 수도 없이 좌절도 했을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만 들어오면 나는 실패할 수 없어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나는 무조건 내 관점 성공 투자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주식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는 빨리 인정하면 돼요. 이거 내가 잘못 봤어. 빨리 인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를 다시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안 꺾이는 마음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주식은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을 역전할 만한 계기가 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장사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어디 투자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자, 내가 장사를 시작합니다. 장사에도 미천이 들어가죠. 자본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본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야, 난 1년 안에 내 지금 이 투자금이 5배, 6배가 될 수 있는 확고부동한 뭐가 있어? 이런 게 있냐는 얘기죠. 사실 장사나 사업은 1년 안에 또 혹은 2년 안에 이런 걸 확실히 주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차렸다 치자고요. 갑자기 내한테 들어온 닭이 막 100원 이하로 막 들어오고 닭값은 뭐 10만 원 이상으로 치솟고 이러면 떼돈 벌지. 그리고 갑자기 동네에 닭집이 갑자기 다 없어졌어. 이러면 떼돈 벌지. 내 혼자 독식해서 이러면 떼돈 벌지. 이런 게 있냐고.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은요. 주식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은 1년에도 몇 번의 기회를 줘요. 그런 기회를.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100%, 200%, 300% 이런 오르는 종목들이 해마다 나오잖아요. 단지 내가 그걸 못 잡았을 뿐이고 단지 내가 그걸 못 기다렸을 뿐이에요. 기회는 계속 줍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게 안 올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그 기회는 또 옵니다. 단지 내가 못 잡았을 뿐이고 단지 내가 못 기다렸을 뿐이다. 해마다 기회를 주는 곳이 어디냐? 주식시장. 다른 데는 이렇게 해마다 기회를 주는 곳이 없어요. 솔직하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식을 하는 겁니다. 왜? 해마다 기회를 주니까. 근데 그 해마다 기회를 주는데
올해 내가 좀 안 좋았어. 올해 조금 힘들었어. 주식 아닌 것 같아. 포기해야 돼요. 내년에 또 기회를 주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도 그 기회를 꼭 잡겠다. 내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강의를 들어서 그런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는 실력을 키우겠다가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만큼 기회 많이 주는 곳이 어디 있어, 사실. 매해 기회를 주는데. 매해 기회 주잖아요, 사실. 종목이 많아요. 그 로또 찍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종목 숫자 다 합해봤자 확률상 따져도 로또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가. 그 로또 번호 요새 추천 추천해 준다고 회원 가입 막 받고 이러던데.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그 번호가 나온다고 확신을 해요. 뭐 점성술사에 자꾸 점성술사, 나라가 자꾸 점성술사 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자꾸 생기네. 그죠? 점성술사에 의존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불가능의 영역에서 내가 가면 뭐가 펼쳐지고 내가 가면 영상권으로 올라오고 이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그 불가능의 영역에 함부로 도전한다. 인간이 그것도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그죠? 맞아 뒤질 일이에요. 그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 투자와 중장기 투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저는 앞서 강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피지기,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장기 투자자예요. 그래요? 그리고 계좌를 보면 다 물려 있어요. 물려 있어서 원치 않는 중장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종목이라도 70%, 80%가 있으면 저는 그분을 인정합니다. 이 중장기 투자하신 거 맞네요 라고 인정할 거예요. 근데 다 물려 있어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다? 이거는 그냥 주식을 몰라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단기를 하다가 나는 몇 프로 묶고 나와야지라고 얘기를 싹 하다가 이게 떨어져요. 곧 오르겠지. 또 떨어져. 곧 오르겠지. 또 떨어져. 곧 오르겠지. 이러다가 보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갑니다. 지금 손절은 이미 늦었어. 손절 못해. 그래 계속 들고 와요. 그거는 뭐냐? 단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단기는 손절도 단기로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는 단기로 들어가 놓고 물려보면 중장기가 되는 거. 이거는 중장기 투자의 성향이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얘기 드렸죠.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 광고 있잖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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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그 얘기 드렸잖아요. 불안하면 뭐라고? 투기예요. 불안하지 않으면 뭐라고?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는 결국은 그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된 그냥 본인의 결정일 뿐인 거지 실제로 단기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중장기 성향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불안하니까 단기를 한다. 근데 물리면 중장기로 간다. 이거는 단기 투자라고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죠? 저는 중장기 투자를 합니다. 다 물려 있어요. 근데 이분이 불안해 안 하면 이분은 중장기 투자자가 맞아요. 다 물려 있더라도 불안해 안 하면 중장기 투자자가 맞습니다. 다 물려 있는데 너무 불안해요 하면 이거는 이 사람은 단기예요. 중장기 하기 싫은데 원치 않는 중장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안 물리면 전부 단기야.
그죠? 그게 왜 그러냐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딱 사면 세금 붙죠. 그죠? 거기 세금 붙습니다. 매매 수수료 붙죠. 그럼 사자마자 뭐예요? 손실입니다. 사자마자 뭘 보여? 파란불을 보죠. 일단 파란불이에요. 왜? 내가 손실이니까 사자마자. 그 파란불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빨리 이게 빨간불로 변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짜 중장기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긴 관점에서 봤잖아요. 그죠? 집을 사면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 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이런 것들이 적금, 뭐 이런 것들. 자, 오늘 적금 들어갑니다. 오늘 부동산 계약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일 돼갖고 올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해. 주식은 딱 사자마자 올라야 돼요. 사자마자 올라야 돼요. 근데 그러면 어차피 많이 못 삽니다. 왜? 조금 사갖고 이거 좀 떨어지면 비중을 키워야지.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떨어진 불안해서 비중 못 키우고 올라가면 갑자기 올라가니까 불안해서 손실로 변환될까에 대한 다시 손실로 전환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 수익을 못 보고 팔아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자꾸 수익은 짧게 보고 손실은 참는 버릇이 생긴다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파란불만 보다 보면 파란불에 익숙해져요. 요새 주식시장 계속 안 좋잖아요. 파란불이 익숙해졌어요. 계속 파라니까. 파랗게 물들었네. 계속 파랗잖아요. 그죠? 파란불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갑자기 내 종목이 빨간불이 되면 어색해요. 얘 혼자 왜 빨개? 이래. 어색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참 안 좋다가 보면 이게 앓는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빠지네. 진짜 짜증나. 오늘 또 빠지네. 이 계속 앓는 소리를 하다 보면 얘가 너무 미워. 앓다 보면 미워요. 그게 좋겠어요. 계속 앓고 또 빠져. 얘 왜 이래? 이래 계속 보다 보면 미워요. 그러면 벌써 이미 내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어디 칼을 계속 갈고 있어요. 올라오기면 올라온다. 올라오면 내가 가만히 놔두나 한번 보자. 칼 갈고 있다니까. 이미 마음속에 칼을 다 갈아놨어. 그래갖고 이게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시장이 조금 어제 얘기 들었죠. 시장이 죽어 있고 주가도 죽어 있는데 업황이 살아 있으면 이건 반드시 올라오니까 이걸 선택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시장이 반등이 오고 주가도 다시 반등이 오고 업황이 좋으니까 다른 것보다 빠른 반등이 오기 시작해요. 자, 이제 시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 용서 갖고 이제 빨간색으로 변해가면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미 마음속에 갈았던 그 칼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오호. 자, 저 플러스 다 돼가네. 오호. 자, 보자. 이래가 이미 마우스로 칼질합니다. 샤샥. 그죠? 그럼 왜 돼요? 이미 그 종목 나한테 없어. 근데 그게 결국은 가도 더 갑니다. 버렇게 물들어 있는 애들요. 걔들도 시장이 주목을 받아야 빨갛게 힘이라도 씁니다. 겨우 힘써가 올라오는데 그거다 대고 차착 이래버리면 결국은 계속 그 계좌야. 수익은 짧고 손실은 끝까지 참아내는. 그럼 결국은 그건 뭐라고? 마이너스 계좌라니까. 이걸 우습게 얘기했지만 잘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기 내가 지금 심하게 찔린다. 이래 찔린다. 이러면 반성하셔야 돼요. 이러면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단기 투자를 한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방법을 알고 하라고. 단기는 얘가 주목받지 못한 퍼렇게 멍들어 있을 때 그때 단기 이거 곧 올라오겠지라고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한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됐을 때 용서 갖고 힘있게 올라올 때 들어가는 게 단기, 그걸 추세 탄다라고 하는데 그게 추세 추종의 법칙이야. 그때 단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왜? 밑에서는 어차피 못 잡았어. 근데 위에서 잡으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단기를 하는 건데 그때 힘이라도 좀 쓸 때 뭔가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주식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올라와요. 뭔가 회사에 변동사항이 생겨야 돼요. 공시가 나오든 뉴스가 나오든 뭐가 자꾸 변동사항이 생겨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단기를 하는 거예요. 중장기는 성장성만 보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그 방법들이 있어요. 효, 미, 시, 방, 근접, 재, 산, 가. 요 9가지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상세히 뭐 설명을 드릴게요. 방송에서는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고 중장기의 확실한 방법. 그 다음에 단기의 확실한 방법. 추자연이라고 있어요. 요걸 확실히 구별 짓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계속 단기로 좀 묶고 나와야지. 요거 가게 임대료 낼 돈인데 지금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단기로 먹고 나와야지. 그럼 물려. 임대료 한 달 미루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단기는 내가 언제든지 2, 3일 내로 빠져나올 수 있다. 추세 타면 그대로 들고 가보겠다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안 배운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자꾸 물리는 거야. 물리고 기다려야 되고 돈이 딸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앵커님, 만약에 남자친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야. 네. 매력 있을까요? 매력 있을 것 같은데요? 매력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주식을 계속 보니까. 주식을 계속 보니까 서로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고. 네. 그죠? 네. 근데 꼭 피해야 되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좀 멋있어요. 네. 왜 보세요? 맞아요. 네. 주식하는 사람들이 멋있는데 딱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식하면서 너무 돈을 안 쓴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해야 되는데 쓸 돈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주식하는 사람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타던 차 그대로 타고 10년 전에 있던 옷 그대로 입고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 계속 주식을 비중을 100% 채워가기 때문에. 주식해야 될 돈이 모자라는데 뭘 옷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차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끝까지 그렇게 삽니다. 왜? 계속 비중 100%를 채워가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지금 2400포인트 부근에 주식 비중 100%와 나중에 이게 올라서 3200포인트의 주식 비중 100%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똑같아요. 그냥 금액만 올라갔다 뿐이야. 근데 이게 다시 2400포인트로 또 조정을 받아 떨어져요. 또 100%야.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지. 물론 여기서 종목 교체도 하고 뭐 방법을 쓰겠지. 그러나 결국은 주식 비중 100%를 계속 채워간다는 건 뭐다? 나는 돈이 없어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현금 비중도 비중이라고 생각하세요. 100% 이게 한계치까지 올랐다. 그때까지 계속 분할로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 두는 거예요. 지금처럼 많이 빠진다. 펀드멘탈에 이상은 없다. 업황도 괜찮은데 시장 빠지고 주가 빠져서 지금 그렇다.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레버리지라도 일으켜서 들어갈 구간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때는 분할 매수를 하겠죠. 그럼 돈이 항상 주식이 좋을 때는 돈이 남아 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앵커님한테 옷 사라고. 그죠? 앵커님한테 뭐 사라고 돈을 줄 거야, 남자친구가. 돈이 남아 도니까. 근데 계속 100%를 채워가면 앵커님이 돈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꼭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 방법들이 있으니까 단기 투자도 괜찮고 중장기 투자도 괜찮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 바로 분산 투자에 대한 한계, 단기 투자에 대한 한계예요. 분산 투자, 단기 투자,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분산해라. 여러분, 1억을 가지고 10종목을 분산하면 1,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 1,000만 원짜리가 100% 올라봤자 2천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빠져요. 나머지는 뭐 5종목 빠지고 4종목 오르고 3종목 오르고. 근데 이 100% 이 하나가 100% 올 때까지 참느냐? 안 참았다니까. 그죠? 오늘 강의만 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참았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만 100% 본 거야. 100%도 못 봤어. 왜? 올라오는 길에 잘랐으니까. 나머지 수두룩하게 지금 손실 나 있는 종목 수두룩해. 분산 투자하면요, 한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은 안 바뀌어요. 내가 분산 투자해갖고 정말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집중 투자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워렌 버핏 어디다 집중 투자했어요? 코카콜라, 그죠? 코카콜라에 집중 투자했잖아. 지금 분산 투자하니까 영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옛날에 코카콜라에 집중 투자했을 때보다. 그죠? 연예인 견미리 씨 어디에 집중 투자했어요, 옛날에? 그죠? 그러니까 다들 집중 투자해갖고 돈 번 사람들이야. 자기 회사니까. 근데 투자자 중에는 워렌 버핏이 유일하게 집중 투자 이거 한 거잖아요. 그죠? 그가 가장 중요시하게 얘기한 얘기 있습니다. 그죠? 집중 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없설렁해라. 자, 그래서 집중 투자에 대한 분산 투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고, 단기 투자, 기술적 분석의 단기 투자, 이걸로 큰 돈 벌었다는 사람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람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로 큰 돈 벌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 왜? 이 사람도 시장 죽을 때 같이 손실 보거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한 거고, 비중을 내가 어떻게 조절해서 내가 현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교훈, 앵커님, 돈 안 쓰는 주식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Have a nice weekend. 전문가님께서는 또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관점과 함께요. 섣부른 예측이나 해석은 좀 피하고 근거에 기반해 생각해라라는 조언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이 열정적인 강의가 시간 관계상 다 전해드리지 못한 점도 있었는데요. 이 단기와 중장기 투자 성향에 나누어서 추가적인 전략 받아가실 분들을 위한 참여 방법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단의 QR을 참고하시거나요. 샵 0082번으로 예병군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투자 이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